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이든밸리의 천년치료의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년치료는 우리가 지금 이든밸리 천년치유센터라고 했는데, 제가 조만간 제 상호를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 이든밸리 건강생활교육원으로. 다시 표현하면 이든밸리는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기억시키고 그것이 습관화되도록 해서 완전한 치유를 시키는 곳, 이런 의미에서 이든밸리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교육하고 실습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그 해의 최고의 베스트셀러로서 획기적인 회복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획기적인 책은 영어로는 Radical Remission이라 되어 있죠.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획기적인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 무엇으로부터 획기적으로 회복됐느냐? 사형 선고를 받은 암 환자, 다시 표현하면 말기 암 환자가 돼서 의사도 이제는 포기한 이런 환자들이 극적으로 완치된 사람들 100명의 사례를 논문으로 정리한 책이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 100명의 사람들을 다 인터뷰해서 나왔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치유의 원인이, 치유한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요, 음식 습관을 채식 위주로 다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명이면 100명 몽땅 다 1번에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식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든밸리에서도요, 보십시오. 우리 식단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드시면 아시겠지만, 식사를 준비하시는 우리 부원장님과 또 우리 집사님요, 음식 만들 때 굉장한 신경을 씁니다. 심지어 기름에 한 번도 볶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써야 될 경우에는 음식을 다 한 다음에, 기름도 아무 기름을 쓰지 않고요, 그 올리브 기름, 그거를 음식 다 한 다음에 쫙 뿌립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열을 받으면 산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조차도 세심하게 의의하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환자에게 음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질병의 또 굉장히 큰 주범은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른 당뇨 환자들이 이곳에 몇 분 왔는데, 보통 당뇨 환자라고 하면 이게 뚱뚱한 걸 예상하잖아요. 근데 바짝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이 막 240, 300 이렇게 올라가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 딱 한 가지였습니다.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는, 지금 한 예로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든 질병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요인은요, 스트레스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도 보면 똑같은 것입니다. 긍정적인 감정, 곧 기쁘고 감사한 생활, 미워하는 대신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생각으로 그들의 생각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2번이나 3번이나 다 뭐가 관계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3번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 더 빨리 나왔다. 신앙심도 결국에는 무엇을 터치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는 것이죠. 우리 심령에 안정과 평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늘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마음의 평안, 항구적인 안정,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물리치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기쁘고 감사한 생각을 날마다 고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이곳에 계시는 동안 항시범을 해야 됩니다. 항, 시, 범. 네, 날마다 하십시오. 네. 그래서 지난 안식일에도 오전에 이 세 가지씩
감사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죠. 이번 난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하루의 삶 가운데 3가지씩 감사한 것을 노트에 기록해 보십시오. 그것이 훈련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에 이것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빌 게이츠의 자선재단에서 연구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여했습니다. 수백 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는데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중에 미국의 통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의 기간 동안 미국의 통계를 정리한 것이죠. 무엇에 대한 통계냐? 사람을 죽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또 사람을 불구로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치명적인 질병으로 사람이 뭐 절뚝절뚝거린다든지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또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 20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사망의 첫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음식이었습니다. 아까의 그 결론과 똑같지요. 말기암 환자가 나왔는데 무엇으로 나왔느냐? 첫 번째가 음식이었죠. 마찬가지로 20년 동안 사망의 첫 번째 요인이 뭐냐? 사람을 불구로 만드는 게 뭐냐?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좀 죄송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음식을 절제하십시오. 소식하십시오.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요. 과식하면 활성산소가 생기고요. 우리 몸에 염증이 높아집니다. 모든 질병은 뭐로부터 시작되죠? 염증입니다. 염증. 두 번째, 채식이 아닌 육식에는요. 생선, 다음에 온갖 종류의 조개류, 다음에 각반류, 새우, 랍스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다음에 생선, 이와 다음 계란, 우유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암의 요인이 됩니다. 통풍은요, 우리 지사님 통풍으로 오셨는데 통풍은요, 육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대장암, 육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유방암, 육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제 말씀이. 그래서 음식은 여기서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밭의 채소, 그러니까 과일, 견과, 곡식, 그리고 채소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식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질병은 치유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인은 뭘까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치명적인 불구로 만드는 두 번째 요인, 흡연이었습니다. 흡연은 굉장히 나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다음 요인은 뭘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요인은요, 고혈압, 고지혈, 비만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비만으로 오신 분 계시죠? 비만은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비만은 만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운동 부족, 고혈당, 고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사망의 요인 또는 사람들을 불구로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각종 암들을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걸 무슨 병으로 부르죠? 성인병이라 부릅니다. 성인병이라는 뜻이 뭐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연히 오는 것이 고혈압, 당뇨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모두가 다 고혈압 걸리나요? 나이가 들면 모두가 다 당뇨병 걸리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 장인들은 104세에 돌아가셨는데 104세 동안 고혈압, 고지혈, 당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요, 미국에서는 성인병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생활습관병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어떤 식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린 나이에도 당뇨병이 올 수 있고, 어린 나이에도 고혈압이 올 수 있고, 어린 나이에도 암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중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고혈압, 또 당뇨, 뇌졸중 이것을요 간부병, 부사병이라 부릅니다. 간부들만 뭐 먹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잘 먹잖아요. 간부들만 당뇨 걸리고 고혈압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효과적입니까? 선진 개발 국가의 기본 의료 진료의 60 내지 70%는 모두 생활습관성 질환에 소비되는 의료비입니다. 생활습관성 질환이라는 것이 당뇨, 고혈압, 각종 암 다 포함되는 거죠. 그것이 의료 진료비의 60, 7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습관성 질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활습관만 올바르게 개선하면 다 치료될 수 있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활습관병, 당뇨, 고혈압, 각종 암조차도 뭐만 바뀌면 생활습관만 바뀌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생활습관을 치료하는 것은요 심지어 약이나 수술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듭니다. Active of International Medicine이라는 잡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23,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4가지 생활습관에 대한 것을 연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금연, 두 번째는 한 주에 이게 뭐냐면 23,000명을 대상으로 다 금연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에 3.5시간을 운동시키고 다음에 음식은 과일, 채소, 콩, 통곡식류, 견과 다시 표현하면 채식으로만 딱 주고 그리고 몸무게를 일정한 몸무게로 딱 유지하도록 딱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당뇨병은 93%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심장마비 81%가 해결되고 뇌졸중 50% 해결되고 암은 36%를 예방할 수 있었다. 엄청난 변화죠. 오늘도 제가 이제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행사를 마치고 오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오후거든요. 오전에도 분명히 운동하셨을 거야. 오후에도 저 보니까 운동하고 이제 돌아오시는 길이야. 보십시오. 이곳에서 날마다 이렇게 운동하니까 이 오신 분들요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요. 얼굴빛이 달라져. 본인은 잘 모를 겁니다. 우리 김 선생님은요 처음에 왔을 때 시커맸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근데 지금은요 타서 시커먼 거하고요 그냥 시커먼 다릅니다. 본인은 타서 시커먼 다지만 그때 지금도 시커멓잖아요. 그러나 달라요. 지금은요 얼굴이 얼마나 고운지 몰라. 여기 와서 생긴 일이 뭐냐면 며칠만 지나면 얼굴빛깔이 달라져. 왜 그런가?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검연하죠. 건강한 식생활하죠. 날마다 오전 오후 운동하죠. 그러니까 몸무게 유지 딱 되죠. 심지어 몸무게 많은 사람은 또 빼죠. 금식해가지고. 그러니 온갖 질병이 다 낫는 것입니다. 여기는 안 낫는 것이 비정상이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마른 체형인데도 불구하고 공복 혈당이 300이 넘어가지고 측정 불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곳에서 아예 이제 사역합니다. 사역. 여러분 이것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잡지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활습관 치료가 심혈관 질환, 고혈압,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 암을 감소시키는데 어떤 다른 진료보다 더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한다. 여러분이 오늘도 상담하는데 보니까 뭐 영양제를 드시는 분 있고 무슨 약을 지금 계속 드시는 분이 다 오셨어. 제가 첫 마디가 뭐예요? 영양제, 모든 약 다 끊으십시오.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약으로 먹어도 관리 안 되는 것이 다 관리됩니다. 왜요? 그만큼 생활습관 치료는요 어떤 약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습관 치료는 위험 요인을 바꾸거나 줄일 뿐만 아니라 질병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신체적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것은 유전자 활동과 감염, 산화현상, 대사질환 등등.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질병의 위험 요인들을 치료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에 일어난 증상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풍으로 지금 무릎이 엄청 아프다. 그러면 의사는 뭘 처방하냐면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염증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염제 주고, 지금 통증이 엄청 아프죠. 진통제 주고. 이게 의사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그 약을 열심히 또 의사 시키는 대로 한 2년을 더 드셨나요? 열심히 드시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 신장이 망가져버렸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이제 가만히 해보니까 이제 내가 살 길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천연치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분은 여기 오시기 전에 나왔습니다. 여기 와서 또 이제 완전히 이제 또 회복되고 있고.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치료라고 하는 것이요,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그 증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더러운 물이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지금 의사와 간호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지금 오물을 치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리 치워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유는요? 저 수도꼭지에서 계속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물을 딱 잠그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딱 청소해버리면 되죠. 그게 바로 이 현대의학과 이 천연치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적 치료법, 이것은 일방적인 대중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위에 지금 암이 생긴 것입니다. 이 내시경을 딱 보면요, 종양이 암인지 암이 아닌지 어떻게 차이를 분별하느냐. 내시경으로 보면 암이 아닌 상태는요, 다 용종이죠. 용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튀어나왔는데 이것이 깔끔하면 암이 아니야. 근데 이처럼 지금 헐었잖아요. 헐은 것은 암입니다. 그래서 의사도요, 그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암의 특징은 뭐냐면 헐은 것은요, 침륜수를 갖고 있어. 다시 말하면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번져. 다음에 이 전이의 특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암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병원 가면 의사는 간단합니다. 예, 암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암을 제거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정상치료라는 거예요. 치료하는 방법은 잘라내는 수술, 방사선, 항암, 예, 딱 그 세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악성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 방사선, 항암하면요,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종양이 생기면요, 처음에는 용종이 생깁니다. 의사의 이야기 들어봤어요. 저 원자력 병원에 이 종양 전문 의사가 한 말을 들어봤습니다. 종양이 생기면 종양이 다 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종양이 있다가 이걸 방치를 해보면, 치료를 안 하고 계속해서 그런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이것이 점점 발달해가지고 암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양과 암의 차이는 뭐냐? 용종과 암의 차이는 뭐냐? 용종은 그냥 이게 전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어. 근데 암이 되면 이것이 허물어지면서 침륜적인 이런 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가 몇 년 걸리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 10년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이 걸렸다는 것은요, 대단한 일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몸을 혹사했으면 10년 동안 그래서 견디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암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처럼 여러분의 육체를 이렇게 혹사시켜가지고 암이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쉬게 해줘야 되고, 지금 얼마나, 너 얼마나 고생 많았니?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지금부터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내가 지금부터 담배 안 피울게. 내가 지금부터 내가 나쁜 음식 안 먹을게.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운동할게.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환경을 확 바꿔서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갈게. 그리고 내가 날마다 이 9시면 되면 잠 딱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내 스트레스 다 내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야, 너 안 됐어? 이 나쁜 놈, 너 혼나봐라. 그러면서 스스로 칼로 막 잘라내고 방사선으로 막 째어 죽이고. 여러분, 어떤 게 옳습니까? 답이 딱 나오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지금 불량아가 생겼어. 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삐딱한 애가 생겼겠습니까? 부모로부터 학대받아가지고, 부모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못 받아가지고, 내팽개쳐가지고, 또 잘못하기만 꾸지람만 격려와 용기를 한 번도 준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진짜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깜빵에 들어갔어. 그래서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 모든 것 다 애비 잘못이다. 애비를 용서하라. 지금부터 내가 너를 사랑할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쁜 놈, 네가 우리 가문에 불명예를 끼쳐 매를 가지고 때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생길 때요, 막 약을 투여하고 막 그냥 항암 주사하고 방사선 째는 건요, 그런 것 똑같은 것입니다. 답을 아시겠죠? 그래서 왜 정상세포가 악성세포로 되었나?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을 추적해서 원인을 치료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천년치료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정상치료를 이렇게 잘라내고 수술하고 이것밖에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뭐냐 이거죠. 첫 번째는요, 의사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것은요, 이 세 가지밖에 배운 게 없습니다. 암이다. 암에 치료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밖에 배운 게 없어요. 의사는 의과대학에서 천년치료를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사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사가요, 의과대학에서 배운 이 세 가지 방법 외에 천년치료를 하게 되면요, 의사 면허를 박탈당합니다.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임승민 박사님.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는 거의 문제고, 두 번째, 더 현실적인 문제를 설명해야겠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청구를 받아야 되는데, 생활 습관을 고치는 처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과 의사가 수입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의사나 병원이 생활습관 치료로 아무런 이익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가르치지 않고 의사의 진료 시에도 이들은 이 천년치료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정직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1990년 샌프란시스코 심장 전문의인 딘 오니시는 195명의 심혈관 질환자들에게, 심혈관 질환인 것은 심장으로 나가는 이 혈관이 막혀가지고 스텐트를 받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이 심혈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막혀버리면 바로 심장마비가 와서 죽으니까 이 심혈관 질환자들에게 온전한 채식을 포함한 생활습관 개혁으로 치료했는데 거의 80% 환자들이 낫는 놀라운 성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로 치료하고 안 되면 스텐트 박아둬요. 다시 또 막힙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을 식생활 개혁하고 생활 습관을 딱 개혁하니까 약을 쓰지 않더라도 80%가 치료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뜻깊은 연구들이 심장병의 새로운 치료 방법의 기틀을 바꾸리라고 생각했었다. 이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그러면 심장병은 앞으로 약을 쓰지 말고 이 같은 음식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뭐냐? 의료보험 제도가 이런 일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과 의사가 이 방법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나는 후불제도, 이 미국인데요. 메디케어 의료비 지급 방식, 이 후불제도가 엄청나게 힘이 크다는 사실과, 즉 의학 연구 결과보다 의학적으로 80%가 나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 뭘 중요하냐면 의료 진료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만일 의사들이 질병의 정상들만 치료하지 않고 잘못된 생활습관이 진짜 원인이라는 사실을 환자들에게 교육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돕는다면 우리는 5가지 질병, 심장병, 당뇨병, 대사증후군, 전리선암, 유방암에서만 1조 9천억 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엄청난 비용을, 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이것을요, 이런 천연치료한다 하더라도 의료비를 청구해달라 하는 것을 법으로 상정했습니다. 미국 상원의회에, 미 국회 상원에 상정됐는데요. 2009년 8월에 Take Back Your Health라고 하는 법안 상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이 법안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저들의 생활습관을 바꾸도록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치료에 의사의 환자 진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 다시 말하면 의사가 환자들한테 약을 쓰지 않고 이와 같은 생활습관을 바꾸도록 이렇게 처방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의사에게 진료비를 줄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 하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리젝트 됐습니다. 그러니까 병원과 의사는요, 이 방법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환자 왔다? 정상치료하는 거예요. 정상치료. 그래서 우리 집사님 신장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또 이제 신장 전문의한테 갔단 말이에요. 전문의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그러면 당신 신장 나빠졌으니까 현미밥 먹지 말고 쌀밥만 먹어라. 날마다 손바닥만한 고기 하나 먹어라. 그리고 이 채소는 포타슘이 높기 때문에 채소는 절대 먹지 마라. 그 말 듣고 점점 했더니 심장 이 프로테이지가 30 몇 프로였어요. 오히려 13%까지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 방법이 아니구나. 근데 이제 집사님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내가 이제 만약에 집사님이 그래도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이렇게 왔으니까 나았지요. 계속해서 의사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당신 이제 13%밖에 안 됐군요. 그 다음에는 당신 이제 10% 이하로 떨어지면 당신 이제 투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투숙하는 그 교육받는 것이 있대. 그곳에 가서 교육받으십시오. 그러면 또 이분이 또 거기 가서 교육받을 거 아니에요? 교육받으면 이제 드디어 이제 10% 이하로 떨어져 반드시. 그러면 그러면 투숙하는 또 소개해. 또 그 병원에서는 그런 환자가 엄청나게 많아. 결국은 다 뭐예요? 환자가 다 돈이야 돈.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래서요,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은요,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질병의 원인은 딱 3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첫 번째, 비건강적인 생활습관 하면 여러분 이 비건강적인 생활습관 때문에 질병에 걸렸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든지 술을 마시든지 흡연을 하든지 또 열심히 이 육식을 많이 하든지 또 밤 12시 이후에 잠을 주무시든지 하루 종일 햇볕을 쬐지 않든지 이러면 여러분 병 걸립니다. 두 번째 원인,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병 걸립니다. 공기가 많은 지역,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 또 작업 환경이 나쁜 경우. 이제 우리 이익희 씨 이제 이번 주에 오실 거예요. 이분은 참 가슴 아파. 이분은 정말 참 가슴 아파.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대구에 염색 공장에서 일을 하셨어. 염색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염색 전부 다 화학약품이잖아요. 그 화학약품을 너무 많이 쓰니까 폐가 좀 만성 폐쇄증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 왔을 때 그럼도 못 걸었어요. 산소호흡기를 들고 왔어. 그럼도 못 걸고 노상 기침하고. 의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보통 3개월 삽니다. 6개월 삽니다 하잖아요. 이 사람은 3개월도 아니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친구들한테 유언하라. 그래서 친구들한테 유언 다 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곳에 오셨어. 누구 이제 친구가 데리고 왔어.
지금 5개월째 계시거든요.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보신 분 있죠? 잘 운동하죠? 옛날에는 그럼도 못 그러신 분입니다. 기침요, 지금도 하긴 하지만 그때 비하면 엄청나게 다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이분이 완전히 치유된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벌써 최소한 지금 5, 6개월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점점 더 좋아져. 그래서 이와 같이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면 질병이 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예를 들면 스트레스라든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또는 원수진 일이 있다거나 또는 죄책감을 갖는 그런 일이 있으면요, 이것은 우리 어떤 약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러면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이 딱 나오죠. 원인이 딱 나오니까 딱 방법이 나오죠. 첫 번째, 그것이 비건강적인 생활습관이면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바꾸면 치유되고, 다음에 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적인 문제면 환경을 바꾸면 되고, 다음에 심령의 문제 있다. 그래서 이든밸리 오면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미움을 다 버리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시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건강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사람들에게 바른 삶의 원칙을 교육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든밸리 천연치유센터를 이제는 상호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 이든밸리 건강생활교육원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은 또 별개입니다. 반복적으로 할 때 이것이 습관이 되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뭐냐면 이곳에서 이렇게 하면 분명히 좋아질 텐데 내가 집에 가게 되면 이 생활을 하지 못할 텐데 그럼 다시 돌아갈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현실적인 문제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집에 돌아가더라도 이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훈련하고 다음에 집에 가서도 이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잘나는지. 이분은 휠체어 타고 오신 분입니다.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인데 이곳에서 2달 계셨나? 휠체어를 다 갖다 버리고 열심히 돌아다니시고, 그래서 지금 집에 가셨는데 지금도 아주 건강히 잘 사십니다. 이곳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제일 이곳에서 일어난 최고의 기적은 뭐냐면 입이 딱 닫힌 사람이요, 열린 것. 그 이야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는데요, 턱관절이 나빠가지고요, 이 입이 딱 닫혀버린 거예요. 이 통증 때문에 날마다 진통제 먹어야 되고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 분이 오셨어. 입이 닫히면 어떻게 돼요? 음식을 못 먹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 그래서 의사가 이걸 벌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억지로 벌려가지고 요만큼 해가지고 빨대로 접을 먹고 하시는 분이 오셨어. 이곳에서요, 이분이 얼마나 많이 울고 회개했는지.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당신 모든 약을 끊으십시오. 이분이 푹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저 그거 끊으면 저 엄청 통증 때문에 저는 고통스러워서 못 삽니다. 그래서 저는 또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드십시오. 이분이 그 말 듣고 자기 방에 갔어요.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원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 병이 나으려면 내가 아프더라도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끊었어.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열흘째 되는 날, 제 기억에 열흘인지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열흘째 좀 됐어요. 열흘쯤 돼가지고요, 식사를 하는데 말소리가 딱 들리는데 저 사람 입 다친 사람인데
입 닫히면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말이 정상적인 말이 안 나와요. 요 작은 틈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양양양 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딱 들어보니까 분명히 목소리는 그 목소리인데 정상적인 소리를 해. 딱 들어봤어. 어느덧 입이 열려가지고 정상적인 말을 하는 거야. 그때로부터 입이 쫙 열려가지고 말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분이요, 엄청 똑똑하신 분이더라고. 이거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저는 하여튼 이곳에서 경험한 것 가운데 가장 신비한 경험은 그였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무엇이든지요, 이 천년치유의 방법은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병도 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제11기 정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이 다양한 건강의 문제로 오셨지만 근본적인 이 질병의 원인을 우리가 이해하고 근본적인 질병의 원인을 해결한다면 어떤 질병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으로 건강생활의 원칙을 배우고 실천해서 우리 모두가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